비자 인터뷰에서 영사로부터 거절을 받을 때 정확한 이유 언급 없이 거절 레터를 참고하라는 말씀만 듣게 되는데요. 따라서 신청자들은 인터뷰에서 영사의 질문과 반응에서 거절된 부분을 대략 짐작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스 앤&코 홍수민 부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1 방문연구원 비자 거절을 받고 재진행으로 승인된 실제 사례들에 근거하여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자 인터뷰에서 영사로부터 거절을 받을 때 정확한 이유 언급 없이 거절 레터를 참고하라는 말씀만 듣게 되는데요. 따라서 신청자들은 인터뷰에서 영사의 질문과 반응에서 거절된 부분을 대략 짐작하여 파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요. 첫 인터뷰에서 보완된 부분 없이 비자 재진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되세요. 그럼 토마스 앤&코에서 실제 진행했던 사례를 기반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예로 방문연구원의 대표적인 전문 직종 대상자인 대학에 재직하는 교수님들 혹은 대학병원 의사분들의 거절 케이스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지원자들은요, 거의 승인된다고 확신하지만 실제로는 거절되어 재진행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거절 이유로 판단되는 사항으로는요, 재정 보조 관련의 오류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현재 인플로이어로부터 펀딩 받는 분들은 반드시 DS2019에 펀딩의 주체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하며 금액 또한 증빙 서류의 액수와 동일해야 합니다. 간혹 풀펀딩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DS2019의 재정 주체가 셀프 펀딩으로 되어 있는 경우나 혹은 공식 레터의 금액이 DS2019와 달라서 거절을 받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재진행에서 학교나 혹은 근무기관으로부터 펀딩 주체가 수정된 DS2019를 수령하고 정확한 금액이 적힌 공식 레터를 커런트 인플로이어로부터 받아 인터뷰에서 보여드리고 명확한 설명을 하면 어려움 없이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로 연구 주제 혹은 연구 내용 관련으로 거절을 받은 사례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혹은 공무원분들은 방문연구원 진행에 적합하다고 쉽게 단정 짓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 인터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로 대형 로펌에 근무하시는 변호사분, 여러 지역에 위치한 동일한 이름의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분, 그리고 국가 공공 분야의 확실한 공무원 신분의 케이스로 연구가 필요할 수 있는 대상자에는 적합하십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연구 주제와 내용이 반드시 미국에서 연구 활동이 필요한지 영사가 의문을 가졌으며 이런 경우 인터뷰 초반에 한두 질문에서 거절 레터를 바로 받습니다. 영사는 주 신청자에게 말하기를 한국에서도 이 연구는 충분히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미국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라고 말하며 답변을 자세히 듣기 전에 거절 레터를 지원자에게 주는 경우입니다. 이분들의 재진행에서는 미국에서 연계된 대학 혹은 기관에서 연구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준비했으며 특히 매칭 교수의 전문 분야가 본인의 연구 주제와 밀접한 관계성 그리고 추후 프로그램을 마치고 귀국 후 현재 업무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의사 표현을 확실히 표명함으로써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학교 컨택의 질문으로 거절받은 케이스입니다. 이 상황은 대부분 지원자들이 인터뷰에서 받게 되는 질문에 해당되며 거절된 직종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어떻게 학교 컨택을 하게 되었는지, 교수 매칭은 어떻게 했는지 등의 질문으로 거절된 사례들인데요. 간혹 전직 선배 교수들의 소개, 혹은 학교가 연결되어 있다 등의 단순한 대답이 영사에게는 지원자 본인의 노력과 연구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거절 레터를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배 교수들과 본인의 연구 주제는 다를 수가 있다는 전제하에 소개로 교수 매칭을 했다는 점에서 영사는 의구심을 갖게 된 케이스들인데요. 이런 경우 대처 방안으로는요, 컨택 혹은 매칭 교수의 자세한 정보, 본인의 연구 관련으로 소통했던 이메일, SNS, 줌 미팅 등 증빙 가능한 자료들을 지참하고 재진행 인터뷰에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통해서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국 의사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현재 본인이 정규직으로 확실한 고용 증빙과 귀국 시기에 관해 정확하게 입증이 가능한 케이스는 문제가 없지만 본인이 직접 대표 이사로 운영하거나 프리랜서 신분인 분들은 귀국 의사 불분명으로 거절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 솔직히 재진행에서 증빙은 쉽지 않습니다.
재진행에서 본인을 대체해서 운영해주는 레터,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중요한 계획과 타임라인, 연구가 추후 효과를 주는 확실성을 잘 설명한 후 지참 서류로 정확하게 답변 후 승인을 받았지만 이 케이스는 유창한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앞서 언급한 대표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거절된 케이스들은 재진행 가능 여부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과 충실한 보완으로 좋은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제2원 비자 거절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진행 시에는 전문 컨설턴트의 분석 및 충분한 보완이 비자 승인의 지름길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방문연구원 제2원 비자 승인율은 높은 수치로 발표되지만 비자 거절의 대상에 반드시 내가 제외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 인터뷰에서 방문연구원으로 진행에 필요한 예상 질문들을 잘 정리하여 지원하는 모든 분들이 비자 승인의 기쁨을 가지시길 응원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토마스 앤&커로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